노다지 썰전. 오늘은 HD 현대건설기계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와의 합병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아주 뚜렷한데요. 과연 이 합병 시너지를 발판 삼아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강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흥시장 공략이라든지 합병 효과에 힘입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합병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외부 변수들도 많기 때문이죠. 제 견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HD 현대건설기계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선 2025년 2분기 실적을 한번 보면 광물 수요가 늘어난 신흥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반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7월, 8월 비수기까지도 이어졌다는 점. 그러니까 단순한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개선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예상보다 빨리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요.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잡힌 지역에서도 성장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 합병 시너지인데요.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인도 생산법인 규모를 현재 2배 이상이죠. 연 1만 3천 대. 이 정도까지 늘림받는 계획은 원가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신흥시장을 확실히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이걸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하겠다. 이런 명확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또 인프라코어와의 생산 거점 최적화나 부품 공용화 추진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원가 절감이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품 사업 매출 비중 목표도 나왔죠? 2030년에 15%까지 늘리겠다. 현재 한 12% 정도인데 이걸 위한 부품 공용화, 또 핵심 부품 내재와 글로벌 부품 유통센터, 그러니까 PDC 통합 운영 역시 수익성을 끌어올릴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제시된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은 낙관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대외적인 위험 요인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의 철강 관세가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 이건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물론 가격 인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이게 또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중국 강소법인 관련 비용 처리 문제도 아직 시점이나 방식이 명확하지가 않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기여도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시장 회복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합병 시너지라는 것이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고 빠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생산 거점 최적화 같은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은 빨라야 2026년 초에나 발표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하고 또 실제로 양사의 그 모델 라인업을 정리하고 엔진 탑재 비중을 조정하는 등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북미 딜러들의 재고 재확보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이것도 아직은 기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반기 수요 회복이 가속화될 거라는 예상 역시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병 시너지 실현 속도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인도법인 증설이라든지 부품 공용화 목표처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을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분명히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경로가 저는 꽤 명확하다고 보고요. 특히 브라질 법인 같은 경우 그 인프라코어가 현대건설기계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함께 시장을 공략하고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도 높이는 이런 직접적인 협력 시너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특히 모델 라인업 정리처럼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또 민감할 수 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브라질 공장 가동률 상승 역시 아직은 목표 단계일 뿐이고 실제 달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요. 저는 신흥시장의 구조적인 강세, 그리고 뚜렷한 유럽 시장의 회복세가 HD 현대건설 기계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도 생산 거점은 이런 신흥시장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해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고요.
미국 관세 문제도 선제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관세 부담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격 인상이 과연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신흥시장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미나 유럽시장의 회복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견조하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부품 사업 성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2030년까지 매출 비중 15% 목표. 이게 달성만 된다면 수익성 개선에는 정말 큰 기여를 할 텐데요. 부품 공용화나 PDC 통합 운영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또 AS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네, 목표 달성 시점이 2030년이면 그러니까 아직 한 5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적으로나 운영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거고요. 부품 공용화나 내재화가 과연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목표 자체는 물론 좋지만 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물음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신흥시장 성장과 유럽 회복이라는 기회 속에서 합병을 통한 생산 효율화와 또 부품 사업 강화라는 명확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도법인 투자는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시된 청사진은 분명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합병 시너지가 실제로 발현되기까지의 시간과 과정, 그리고 미국 관세와 같은 외부 변수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계획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꾸준히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이겠죠. 네. HD 현대건설기계의 미래는 결국 합병 시너지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에 달려 있겠군요.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실적을 계속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성과를 통해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